여러분 안녕! 한국장학재단의 월간 소식을 모두 모아 전달하는 예리쌤이야. 드디어 2025년이 됐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아. 다들 새해 첫날에 뭐 했어? 쌤은 그냥 일출만 보고 왔어. 떡국 챙겨 먹으면 정말 한 살 더 먹는 기분이라 진짜 싫거든. 뭐 어쨌든 2025년 1월을 맞이해서 쌤이 이번에도 아주 발빠르게 요점 정리 소식을 가져왔는데 말이야. 뭔지 궁금하지?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줘. 자, 오늘의 첫 주제이자 마지막 주제는 2025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우리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는 친구들이 꽤 많지.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한 등록금, 숙식비, 교재 교구비, 교통비 등 생활비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아무튼 올해도 어김없이 학자금 대출을 빵빵하게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해볼게. 일단 학자금 대출 유형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 다들 알고 있겠지? 잘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쌤이 설명하는 내용 하나도 놓치면 안 돼. 먼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 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 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을 말해.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고 우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부터 알아보자.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에게 지원하지. 이 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이 연령, 이수학점, 성적, 신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등록금 실소요액, 생활비 연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하지만 등록금 실소요액은 고등교육기관별로 설정된 총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한 점 같이 알아둘게. 자, 다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대출을 말하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이 대출은 학자금 지원 구간, 연령, 이수학점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실소요액, 생활비 연 400만 원을 지원하지. 마지막,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거치 기간 이후 상환 기간 내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대출을 뜻하지. 대출금 명칭만 들어도 느낌이 올 텐데 이 대출은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대출이야. 지원 기준은 일반 대출처럼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이 이수학점, 성적, 신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등록금 전액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어. 하지만 생활비 대출은 지원이 안 된다는 점 꼭 주의하도록 해. 자, 다음 2025년 학자금 대출 제도 주요 사항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학자금 대출도 대출인지라 당연히 금리가 있어. 하지만 절대 부담되는 금리가 아니야. 바로 1.7%. 어딜 가도 이런 금리에 대출받지 못하는 거 쌤이 장담할게. 청년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5년 연속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했으니까 이번에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단 말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고정금리, 변동금리, 무이자 대출 뭐 이렇게 나뉘기도 하는데 고정금리에 해당하는 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이 있어. 변동금리에 해당하는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대출은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두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궁금하지 않아? 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자를 면제해주거나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잘 들어봐. 기초, 차상위, 그리고 다자녀 가구일 경우 졸업 시점이나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 초과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고 기준 중위소득이 5구간 이하일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줘. 다만 졸업 후 2년 범위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줘야 돼. 그리고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재난사태 또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줘. 그럼 무이자도 알아봐야겠지.
보호아동을 포함한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생활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 잊어서는 안 될 학자금 대출 주요 일정도 살펴보자. 쌤이 지금 말하는 모든 대출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마감일만 간단하게 말해줄게. 첫 번째, 등록금 대출은 4월 24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두 번째, 등록금 분납 연계 대출과 생활비 대출은 5월 20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세 번째,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은 5월 22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마지막,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2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어때? 기간이 여유롭지? 자, 다음은 실행기간. 실행기간도 신청기간처럼 모두 1월 3일에 시작하는데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조금 다르니까 특별히 더 집중해서 들어봐. 첫 번째로 말했던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두 번째로 말했던 등록금 분납 연계 대출과 생활비 대출은 5월 21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세 번째로 말했던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은 5월 23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기간 마감일 바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모두 실행 완료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쌤이 집중하라 했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2월 17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모두 처리 완료 예정이니까 일정에 참고하길 바랄게. 다음 내용 넘어가자.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한 학자금 대출 신청은 절대 어렵지 않아. 먼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고 학자금 대출, 대출 신청에 있는 통합 신청을 클릭해. 다음 학적, 소속대학, 학과 등의 학사 정보를 등록한 뒤 일반, 취업 후 상환, 농촌 중 신청하고 싶은 학자금 대출 유형을 선택하면 되지. 그 후 신청인 동의서, 신청 주의사항 등 내용 숙지 후에 동의함을 체크해야 돼. 자, 이제 거의 다 됐어. 개인정보, 가족정보,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신청 끝! 너무 쉽지? 실행 방법도 딱히 어려울 거 없어. 이것도 신청 방법이랑 똑같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다음 학자금 대출, 대출 실행에 있는 신청 현황을 클릭해. 다음 심사 상태가 대출 승인일 경우 대출 실행 단계로 이동하고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입력했던 정보가 잘 기입됐는지 확인하면 되지. 2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수정도 가능한 점 참고해.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했으면 계좌정보, 대출금액 기입, 그리고 상환 방법을 선택한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동의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전자서명에 동의하면 거의 완료. 마지막으로 학교 정보와 수납원장 정보, 입금 계좌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약정을 체결하면 대출금이 지급돼. 대출거래 약정서, 약관, 핵심 설명서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거 알지?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그리고 상담센터 1599-2000번으로 문의하면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줘.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게. 이 대출은 앞서 말했듯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기반으로 지원하는 대출이야. 교육부 장관이 2025년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인정 학습과정 학습자나 학습 예정자를 위한 대출이라고 할 수 있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만 55세 이하, 직전 학기 성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대출 금리는 연 1.7% 고정금리야. 1인당 총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한도에 포함이 된다는 점. 그래도 이 정도 금이면 꽤나 괜찮은 대출인 것 같지 않아? 게다가 대출 기간도 최장 8년 거치에 최장 10년, 상환 총 최장 18년의 대출이라서 부담도 확실히 적을 테고 상환 방법도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요 중에 선택하면 되니까 너무 좋지. 설명 들으니까 나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들지? 자, 그럼 지금부터 신청 기간, 실행 기간, 절차에 대해서 말해줄 테니까 잘 따라와. 신청 기간과 실행 기간은 다른 학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2025년 1월 3일 금요일부터 신청을 시작해서 4월 24일 목요일 오후 6시에 마감하고
실행은 4월 25일 오후 5시에 마무리해. 하지만 교육훈련기관별 학사 일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기간과 실행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더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도 좋아.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하면 되고 대출 절차도 간단하게 알려줄게. 일단 쌤이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눈치 빠른 친구라면 재단에 로그인해야 된다는 거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지. 그 다음에 전자서명수단으로 인증한 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신청서를 쓰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신청 단계가 끝나는 거야. 그 후에 대출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면 돼. 심사가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 알림톡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대출 승인을 받아야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 거절이 나와도 너무 실망하지 마.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특별 승인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정말 대출을 받는 일밖에 안 남았어. 대출 승인 통지 이후에 지급 실행까지 마쳐야 대출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꼭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 전자서명하고 학습비 대출금 지급 실행 절차까지 마무리해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신청 전에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수업을 슬슬 마무리해보도록 할게. 1번,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은 학점은행제의 특성을 반영해서 동일 학기 최대 2개 교육훈련기관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는 점. 2번, 대출 심사 결과와 원리금 납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알림톡을 차단하면 안 된다는 점. 3번,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을 잘 들어두면 대출과 상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 이 3가지 내용 꼭 유의해줘. 2025년 첫 주제로 학자금 대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봤는데 오늘도 아주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이었지. 뭔가 새해라 그런지 쌤도 더 열심히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혹시 느껴졌니? 안 느껴졌어도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자. 뭐 어쨌든 올해에도 너희들에게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고 언제나 건강이 최고라는 사실, 쌤이 언제나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행복한 대학생활 준비해 나가길 바랄게. 그럼 안녕.